그날 침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내 은주가 입던 옷들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어들이기를 반복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겠어.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옷을 하나씩 개어 담았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던 파란색 스웨터를 만지니까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향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마지막 서랍을 열자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습니다. 은주가 파도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죠. 저도 덩달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늙으면 좋겠어요. 은주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바닷가였습니다. 둘이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였죠. 저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그러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면 마음도 넓어질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허무한 약속이었습니다. 은주는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56세가 되도록 평생을 은행에서 보냈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그런데 명예퇴직 후에는 전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에 바쁘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바닷가 사진 하나에서 손이 멈췄어요. 작은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죠. 바다소리 카페라고요. 은주가 그 카페 커피를 무척 좋아했었어요. 어디였더라? 강릉이었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봤습니다. 바다소리 카페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어요. 리뷰를 몇 개 읽어봤죠. 음악이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해준다고도 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컴퓨터를 켜서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표였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죠. 그리고 은주와 찍은 바닷가 사진 한 장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딘가를 간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주와 함께가 아니면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있겠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을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들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이면 달라질까요? 뭔가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역사를 나섰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다소리 카페로 향했어요. 운전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거기 카페 좋죠. 사장님이 피아노도 잘 치시고 그래요? 네. 옛날에는 음악 선생님이었다던데요. 이혼하고 여기 와서 카페 하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싶었거든요. 은주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싶었어요. 카페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에 파란 간판이 예뻤어요. 3년 전과 똑같았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너무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은주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피아노 앞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우아했습니다. 곡이 끝났어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48세 정도로 보였어요.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눈가에 깊은 선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선영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약간 쉰 듯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어요. 김도연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선영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은주와 함께 앉았던 자리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영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생각보다 진했습니다. 피아노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오랜만에 치는 거라 서툴렀을 텐데요. 그런 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영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한 것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주 오실 건가요? 며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도 오시면 다른 곡도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은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을 연주했어요.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이 곡도 은주가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선영이 말했습니다. 첫 손님이니까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어요. 바닷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더 크게 들렸어요. 민박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선영의 연주와 그 슬픈 눈빛이요. 마치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바다소리 카페에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면 카페에 들렀어요. 선영도 그 시간에 맞춰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죠. 저희 사이에 묘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뭘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평소보다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일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베토벤의 월광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선영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곡이 끝나자 선영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했죠? 네. 은행에서 일했는데 작년에 그만뒀어요. 일찍 은퇴하셨네요. 명예퇴직이었어요. 요즘은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음악교사였는데 이혼 후에 여기 왔거든요. 저희는 둘 다 과거를 뒤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편했나 봅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지내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괜찮습니다. 선영 씨는 혼자 사시는군요. 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둘 다 혼자라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죠.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선영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왜 또 왔어? 돈 얘기하러 왔지.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고. 남자는 저를 힐끔 보더니 선영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협적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그러지 마. 그럼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선영이 망설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기류를 느꼈거든요. 남자가 저를 째려봤어요. 뭘 봐. 상관없는 일이니까 가. 선영 씨와 대화 중이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화? 나이도 어린 여자한테 뭔 대화야. 순간 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분노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켰어요. 선영이 저희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요. 나갈게요. 선영이 남자를 따라 나갔어요. 저는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밖에서 둘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화를 내며 손짓을 했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남자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선영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네. 전 남편이에요. 가끔 와서 돈 얘기를 해요. 빚이 있나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할 때 사업 자금을 함께 보증 섰거든요. 이혼했는데도 빚은 남아 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죠. 아직은 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영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솟아났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은주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힘든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전 남편이라는 남자의 위협적인 태도도 기분 나빴죠.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설 입장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바람도 강했죠. 제 마음처럼 날씨도 어수선했습니다. 카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제 일로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카페 불이 켜졌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선영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희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오늘은 연주 안 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이 좀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이야기라도 해드릴까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진심 어린 표정을 봤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투병 이야기를 처음으로 남에게 털어놨어요. 병원을 오가던 날들이요.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선영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아픔만 생각했는데 제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더 큰 상실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저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이 따뜻했나 봐요. 선영 씨도 지나갈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가 아니라뇨? 제가 있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선영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어요. 이번에는 술 냄새 대신 담배 냄새가 났죠. 선영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제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남자가 평소와 다른 톤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직 할 말이 있다고. 이 아저씨는 뭔데 자꾸 끼어들어. 남자가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 내 전처인데 무슨 상관이야. 전처면 더 이상 상관없는 사이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56년을 살면서 쌓인 무게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기세에 눌렸어요. 당신이 누군데? 김도연입니다. 선영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선영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좋아한다고? 나이는 몇이야? 애들도 다 큰 나이에. 나이가 중요한가요? 진심이 중요하죠. 저는 선영 앞으로 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영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저 자신으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선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전 남편이 화를 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욕을 한마디 뱉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카페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선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과 함께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청춘이 올 수 있을까요? 와야죠.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희가 손을 잡고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일주일 후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와 선영은 카페 앞 바닷가에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죠. 정말 아름답네요. 선영이 감탄했어요. 수평선 끝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온 바다를 물들였어요. 파도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죠. 은주와 자주 봤던 풍경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은주가 이곳으로 저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은주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제 덕분이었죠. 이혼의 아픔과 전 남편의 위협도 이제 견딜만 했습니다. 제 전 남편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어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선영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바다가 황금빛으로 일렁였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며 울어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현 씨. 네. 이제는 나를 용서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음악처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젯밤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당신을 만난 후에 만들었어요. 녹음기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슬픔이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음악 속에서 선영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감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말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인생이요. 저희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계속 만들어졌어요. 바다는 늘 변하면서도 영원했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아니요. 여기 있을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이곳에서 선영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바닷바람이 저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반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은 이해할 거예요. 아버지의 행복을 원할 테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 인생, 새로운 시작.